몸과 마음이 힘들고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또 가족들하고도 자꾸 이제 짜증내는 일 때문에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걱정이 막 그득한 얼굴이셔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 맞습니까, 김 교수님? 네, 이게 갱년기 증상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호소하는 증상들은 좀 갱년기 증상이 맞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또 병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암과 같은 불치병도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내분비 질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누구한테 다 오기 때문에 폐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그 개념이 바뀌어서 이제는 호르몬이 부족한 내분비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갱년기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갱년기가 오면 어떠한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증상들을 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로 이런 걸 호소하십니다. 안면 홍조. 그러니까 얼굴이 좀 붉어지고 달아오르고 이런 현상인 건가요, 김 교수님? 네,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건 이제 갱년기 증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망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이 안면 홍조증이 되겠는데요. 하루에 두세 번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안면홍조증이 이제 밤에,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는 땀을 같이 나타나게 되는 발한증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면홍조증은 되게 갱년기 여성이 한 50 내지 70% 정도 호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올 때 한 2분의 4분 정도 지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면홍조증은 폐경이 되자마자 첫 1, 2년 사이에 가장 심하게 왔다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한 5년까지 지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10명에 1명 정도, 10% 정도는 10년 이후까지도 지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게 엄마의 좀 특이한 모습이 떠올라요. 뭐 얼굴 붉어지시고 아이고 갑자기 덥네 하고 창문을 막 여시고 옷을 막 맞아요. 벗었다가 다시 또 옷을 또 입으셨다가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남나요, 네. 기억에. 이게 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 보시면요. 그 여성의 몸에서 이제 난소라는 게 있는데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뇌 속에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이 체온 조절 중추를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할 때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폐경이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그만 열이 올라도 열이 확 나는 그런 안면 홍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사실은 우리 연예인들 모임 가다 보면 딱 52살, 53살 요 나이 때인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갱년기 안면 홍조가 있기 전에 또 다른 질병으로 안면 홍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갱년기로 오는 안면 홍조랑 질병으로 오는 안면 홍조, 또 다른 홍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그 안면 홍조는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그 50대 이후의 여성에게 오는 폐경기 안면 홍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요. 네. 화면을 보시면 그 이외에도 어떤 감정 변화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때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같이 마를 수가 있고요. 약물 중에 일부 혈압약 그리고 협심증약 또 발기부전 치료제가 약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안면 홍조가 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코에 그 빨갛게 코가 되는 주사라는 피부병이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어떤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갑상선 질환 그리고 어떤 부신 종양 같은 것도 홍조를 유발하고요. 뭐 많이들 경험하시죠.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먹으면은 네. 또 얼굴이 달아오르고 달아오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면 홍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안면 홍조와 갱년기 안면 홍조를 구분하는 점이 뭘까? 물론 50대 전후에 50세 전후에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겠지만 갱년기 안면 홍조는 30초에서 5분 정도로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때 땀이 나고 오히려 한기를 느끼고 약간 어지럽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다가 이제 막 이런 증상을 느낄 때 얼마나 놀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면홍조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빈뇨와 요실금인데요. 이게 정말 생활을 힘들게 하는 증상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된 다음에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폐경 중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빈뇨 생식기 증상인데요. 거기 대표적인 게 빈뇨와 요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폐경기가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방광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방광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방광이 수축을 자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빈뇨가 오게 돼 있고요. 골반 근육이라든가 요도의 근육이 좀 약해져서 요실금도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뇨의 문제는 삶의 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심리적인 위축이 더 마음이 아픈데 어디 선뜻 멀리 가시지도 못하고 차 타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뭐해서 그렇죠. 혼자만 끙끙 앓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강 교수님. 그렇죠. 사실 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본인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외출하거나 차를 좀 멀리 타고 가는 것도 주저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으실 게 아니라 우선 비만한 분은 살을 빼면 좀 복압이 주면서 좋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카페인 음료 같이 그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케겔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 골반 저근, 그러니까 요도 옆에 그 요도의 그런 관략근의 기능을 도와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 힘을 좀 힘을 주게. 그렇죠. 그래서 오래 조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안 될 땐 요새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고 안 되면은 외과적인 수술도 가능하니까 혼자 앓지 마시고 네. 병원에 가서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쉬쉬하고 숨길 일 절대 아니고 갱년기가 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니까 다양한 이런 치료법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말씀해 주신 그 운동. 케겔 운동인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제 조이는 거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김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엉덩이를 조여주는 겁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건데요.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예. 그래서 항문 관략근을 조여가지고 복부 방향으로 이제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줬다가 5초간 힘을 줬다가 풀어주고 또 5초간 힘을 줬다가 풀어주고 하는 걸 갖다가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하는 걸 한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하루에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네. 50번 정도 하는 것이죠. 물론 100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치료가 거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 할 때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에 힘을 안 주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대변 볼 때 항문에 힘 주듯이 엉덩이를 꽉 조여주는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항문을 집중을 조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관략근 쪽으로 집중을 하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남들한테 표가 안 나니까 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큰 장점인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 나왔어요. 아까 이제 사례자분들도 가장 힘들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불면증이 오는 걸까요? 몇 명 중에 몇 명 와요? 그 갱년기 여성 2명 중에 1명은 다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수면제를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불면증이 왔을 때 갱년기 즈음에서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는 바로 수면제를 드시지 마시고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생활 패턴도 변경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7시경에 햇볕을 쬐시는 겁니다. 1시간 정도 햇빛을 쬐게 되면은 그로부터 1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밤 10시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멜라토닌에 의해서 잠을 잘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지 마시고 폐경 호르몬제를 드시고 더불어서 햇볕을 많이 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전에 햇빛 쐬는 거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수면제 안 이제 드셔도 그 되겠어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고약하고 또 악순환인 게 전날에 잠을 못 자면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다음 날 뒤따라 와요. 피로가. 맞아. 너무 맞아요. 힘들거든요, 강 교수님. 그렇죠. 사실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게 당연하죠.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또 낮에 잠깐 낮잠을 자고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이러는 상태에서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드시게 되는데 사실 또 약에 의존하게 되면 수면제도 의존성이 있고 또 자살이라든지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그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수면 환경을 바뀌어서 잠을 좀 자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더라도 오남용하지 마시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최소한의 투약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발성 관절통인데 네. 관절통도 힘든데 다발성이라는 게 앞에 붙어서 이게 뭔가요? 아니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 얘기할 때 네. 제가 비가 올 때도 아이고 팔다리 팔다리 하는데 또 제 애 맡길 때도 이러는데 사실 그게 변명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폐경기 이후에 갱년기 여성들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네. 아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 관절염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저기 관절이나 뭐 뼈마디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이 갱년기 때 오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랑 관련이 있고요. 이유가 있었구나. 또 일부는 갱년기 때 오는 골다공증이 진행될 때 그때 또 뼈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그 필요 시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심할 땐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고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갱년기 때 환경 변화 때문에 오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잘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몸으로만 신체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앞서 사례자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도 진짜 내 마음 같지 않다고들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쩍 는다고 하시네요. 짜증과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고요, 김탁 교수님. 네. 이제 갱년기가 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혀 그렇지 않던 분들께서도요. 사소한 일에 갑자기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성이 가끔은 이제 본인이 알아가지고 인식을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치료를 잘 해드리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여성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누가 느끼느냐? 가족분들이 많이 느끼게 돼 있으시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특히 네.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때 같이 막 화를 내다 보면은 이제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야. 현명한 남편이라면은 내 부인이 지금 갱년기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인 다음에 병원을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또 다 해결을 다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시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가끔 남성분들한테도 칭찬을 가끔 받는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